자, 반갑습니다. 이영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인데, 이게 원제는 부동산 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예요. 원 큰 대제목이 부동산 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죠. 우리가 좋은 아파트, 어떤 게 좋은 거냐, 그건 이제 구분을 해야죠. 어떤 걸 구분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좋은 건 나만을 위한 아파트냐, 아니면 남이 살기 좋은 아파트냐라는 거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를 구분할 때 반드시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타인을 위한 거냐. 이 목적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목적 자체가 흔들리면 나를 위해서 하면 다 연령대, 나이라고 얘기하죠. 나이대, 소득, 기타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타인을 위한 거냐면 이거는 결국은 고객을 위한 거예요. 고객, 투자용이죠. 이거는 주거용, 거주, 실소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제, 부동산을 배우는 거에 가장 큰 원제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뭐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최종 목적은 수익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익을 목적으로 안 한다면 뭘 하겠어요? 그냥 좋은 아파트 고르고 좋은 데, 편한 데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좋은 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기 좋은 데를 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누구? 고객이 좋은데, 타인이 좋은데, 그러면 이 타인이 좋아하는 데가 어떤 거냐는 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베이비 부모나 그 이전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산도 있고 공기도 맑고 뭐 좀 올라가도 큰 문제 없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한 10년 살면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다 편해요. 다 편해. 근데 뭐가 안 돼요? 수익이 안 되죠. 가격.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집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집만 왜 안 올라가지?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하는데, 이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좋은 아파트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좋은 아파트냐면, 타인을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파트를 골라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이 극대화된다. 극대화를 위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인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를 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어떤 사람으로 할 거냐? 우리가 고객 타겟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거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거죠. 고객 타겟층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게 지하철도 따지고, 이거 역세권이죠. 역세권. 많이 이제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학군적 요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학세권이죠. 자, 우리가 가장 큰 것들이 지하철과 학군적 요소. 이걸 왜 얘기를 해요? 그치.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살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든 사람이거나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편한 데 살아도 어때요? 집 가는 건 문제가 없어.
난 출퇴근에 영향 안 받으니까 상관없어. 나는 남들보다 좀 여유로워.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그 여유로운 사람들만 가야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대중적이죠. 대중적 고객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아파트라는 얘기는 대중적.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고른다 그래서 무조건 제일 좋은 아파트를 골라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어느 거? 대중적으로 제일 좋은 아파트를 골라내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좋은 아파트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 목적을 골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죠. 기초적인 거에서 나는 저 아파트를 봤을 때 괜찮아. 나 정도는 뭐 저 정도는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 투자의 기준점으로 잡아버리면 이미 뭐가 틀려진 거야? 그쪽으로 팔아야 되는 고객층이 달라진 거야. 팔아야 되는 고객층이 달라진 거야. 내 입맛에는 맞지만 남의 입맛에는 맞느냐라는 거지. 안 맞지. 그러니까 고객층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럼 내 수익은 떨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수익은 떨어지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투자를 위해 타인을 위한 거고 투자를 위한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고객을 위한데 그게 어떤 거냐? 대중적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중적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입지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살만한 동네냐는 걸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게 살만한 동네냐, 좋은 아파트냐를 따져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점점 좋은 아파트로 되고 있어. 왜?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재고 뭐고 몽땅 다 좋은 걸 쓰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재건축 전에 개포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개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5층짜리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 지금 현재 음마는 15층, 12층, 15층 있어도 15층까지 물도 잘 안 나오고 거기 가면 얘들이 반드시 아토피 걸릴 정도로 물도 수질도 안 좋아. 그리고 주차 환경도 무지하게 안 좋아. 그게 17억, 18억 가는 거예요. 그게 뭐를 기대하고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가 좋은 아파트야? 아니죠. 뭐 때문에? 재건축 됐을 때 좋은 아파트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마냥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직 안 들어갔지만 반포주공, 이제 반포주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반포주공 1, 2, 3, 4단지 가서 살으라 그러면 못 살아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아파트보다 더 커. 5층짜리다 보니까 나무가 아파트보다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해요? 재건축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받는 이익.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죠. 84 하나 받고 한 15억 줄게 이런 거. 로또 맞는 것도 아닌데. 로또 맞아도 한 20억 주면 많이 주나 요즘. 근데 거기는 아파트 하나 갖고서 84 기준 하나 주고 20억을 줘요. 일을 할래? 아니면 아파트 그걸 잡고서 계속 있을래? 아무리 많은 일을 해서 대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의 좋은 아파트 고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아파트냐? 우리가 이게 살기 좋은 아파트냐에 따라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뭐가 됐을 때 그게 바뀌었을 때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제목을 정할 때 이런 개념을 갖고 정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부동산을 그냥 어떤 식으로든 배워왔던지 간에 그 상관없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가격. 우리나라 가격은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 많냐면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적 유형을 보면 실거래가가 있고 매매 시세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고 은행 대출 감정가가 있고 거래 가능가가 있고 경매 낙찰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어요. 가격 지표를 보면 참 이게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일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아파트 시세 파악을 하러 간다. 시세 파악.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죠. 내가 시세 파악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세 파악. 시세 파악을 잘못하면 수익에서 이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시세 파악을 잘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시세를 한다라는 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시세 파악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뭐냐면 그거를 게을리해요. 자, 그럼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네이버나 포털을 보고서 이제 가격을 보고 가죠. 매도 가격을 이제 참고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가격이 어느 지역의 가격이 매물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15층이 11억에 나와 있고 1층이 10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둘 다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중개사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11억 나와 있는 거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게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거죠. 정상적인. 11억에 거래가 되는 가격이면 내가 찾아갈 동안 그 가격은 어때요? 물건은 거래가 돼 있어야 돼.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시세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호가라는 얘기죠. 호가라는 얘기. 또 1층은 지금 10억에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상승장대의 가격. 상승장대의 가격. 우리가 얘기하는 네이버 시세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하락장대. 장대 가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가격을 정하러 갔는데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호가냐 아니면 실거래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예요. 1000세대 정도 물량이면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아파트 1000세대 정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파트 1000세대 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가가 나와 있는 거가 보통은 20세대, 15세대에서 20세대 내외로 나와야 돼요. 내외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자정 노력이라고 하죠. 자정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1000세대에 물건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건이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호가가 실거래가 되는 거예요. 호가가 바로 실거래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유가 작년에 어떤 거예요? 임대사업자였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해주고 법인을 만들고 기타를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가 팔 수가 없어요. 특히 임대사업자는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건을 안 내놓는 거예요. 물건이 안 내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물건이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정체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물건이 15세대에서 20세대가 나와서 사실은 그 안에서 자정적인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 거 팔고 너 거 팔고 이렇게 좋은 가격부터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의 물건만 나와서 호가를 부르니 걔가 실거래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상승을 가져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실거래가를 매매 가능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세 군데 정도의 중개사를 보고 그거를 자기 수치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한 금액인가를 나만의 실거래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나만의 내가 실거래가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면 결과적으로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가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볼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가장 기본이에요. 나만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거우 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우 프로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런 정도의 일이 있다. 그 다음 또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죠. 재테크 유형이 있어요. 분양권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투자, 갭 투자, 일반 매매가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투자를 하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겠다는 거죠. 결국은 수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을 내는 거가 기본, 이거에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가 제가 가운데 이제 동글뱅이 원안을 만들어 놨는데 경매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요소다. 부동산 경매. 왜? 소유권에 대한 거, 권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경매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근데 경매를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경매를 했는데 경매를 배우라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가니까 2년째 경매 권리 분석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경매 공부를 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매를 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공부만 2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경매에 대해서 다 알고 난 경매하겠다. 그러면 그냥 고시 보는 게 나아. 고시 보는 게. 그거 뭐냐면 민사집행법인데 상법, 민사집행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법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 공부하려면 고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거를 다 한다고 얘기해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판례가 또 밖에 나와. 그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중적인 것만 필요한 거지. 대중적인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대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0에서부터 100명까지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우의 수를 막 뒤졌어요. 어떤 거? 어떤 경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하면 동전을 던지기로 했어. 어떤 사람은 앞면, 어떤 사람은 뒷면. 그런데 100번 던지면 한두 번은 뭐예요? 앞면도 뒷면도 아니고 쓰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통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일반적 확률이라고 해요. 일반적 확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95% 플러스 97% 뭐 이렇게 나가요. 신뢰도 얘기를, 우리가 통계를 하면 신뢰도 얘기를 하죠. 95%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4%, 뭐 5%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95%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5에서 3.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2.5에서 3. 뭐 이렇게 돼. 어느 쪽이 더 길지 모르니까 이게 2.5에서 3까지 갈 수도 있고 2.5에서 3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무슨 수라는 거야? 이거는 신뢰도에서 버리는 수라는 거야. 버리는 수.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적인 요소에서의 이 사항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과학에서 통계를 쓸 때는 이 통계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설문조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마이너스 3%, 5%입니다. 이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예요. 이거를 좌우로 비껴난 거. 얘는 버리는 수. 500명, 1000명을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야. 양쪽에 몇 명? 3명, 3명은 버리는 수야.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건 버리고 뭐만? 유의미한 결과만 있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샘플 조사가 아니고 전수 조사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면 샘플 조사와 전수 조사. 전수 조사를 하는 거는 어디? 통계청에서 해요. 통계청에서 전수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통계청에서 전수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제일 많이 전수가 되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어떤 거예요? 카드, 특히 여러분들이 교통카드 이런 것들 모든 카드가 사용 내역이 쭉 다 나오죠. 그 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상권의 중요 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온다. 그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량에 대한 거. 제일 앞으로는 잡는 게 누구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빅데이터에서 다 나와요. 어떤 체계적으로 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유형이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유형으로서는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중요로 생각할 거냐. 무엇을 중요로 생각할 거냐. 사람들이 재테크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나 싸게 살 수가 없어. 그때 가서 사라 그러면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2015년도에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느 지역을 사세요 라고 얘기해요. 500밖에 안 들어가요. 300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사라 그랬을 때 사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사기당하는 것 같거든. 진짜 사기당하는 것 같거든. 안 사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때 제가 강의하고서 여러 가지 지역 갭 투자를 많이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믿어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공부가 돼 있어야 돼. 학습이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강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무슨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냐면 최소한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저기 단지를 왜 좋은 단지라고 그러고 그러는지. 살기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기 좋은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사면 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평가된 거 여기서 말도 있죠. 저평가됐다. 평가에 저평가됐다라는 건 뭐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가격을 내가 알아야 저게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이 그러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해보면 직장 다닐 때 다 나오면 나만 월급 적은 것 같고 나만 일 무지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와보면 아니야. 아니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만 어렵다, 나만 힘들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냉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테크를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저도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고 당연하죠. 미래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가 기대 수익률을 딱 정해놔야 돼요. 몇 년 동안에 나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정해져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과감하게 던져요. 과감하게 너무 빨리 던지면 후회를 막급하게 하죠. 많이 했어요. 많이 해도 업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제일 처음 살 때부터 많이 안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재건축 끝까지 보고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돼 있어야 돼. 우리나라 지금 수강생들 대부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동산 열기 확 됐을 때는 수강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정체기에 들어가면 수강생이 썰렁해요. 진짜 배워야 될 때는 어떤 거예요? 살 때도 배워야 되지만 팔 때가 중요해요. 팔 때가. 그래야 내가 뭐를 얻는 거야? 수익을 얻는 거야.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자. 결국 살 때는 내 마음대로요. 팔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지. 그리고 수익이 언제 결정되는 거야? 살 때 결정되는 거야? 팔 때 결정되는 거야? 팔 때 결정되는 거야.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매 공공분양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경매하고 공공분양. 이거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 있어요. 어떤 거? 땡처리나 뭐 이런 거, 세일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면 아파트도 세일을 해요. 아파트도 세일. 몇 프로 세일. 저는 이제 아파트 세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인데, 보통 아파트 세일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는 한 30% 세일. 그 마피, 마이너스 피라고 얘기하죠. 마피 30%.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분양가의 55%, 60% 가져온 적도 있어요. 물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경매가라도 그렇게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개발 호재가 있는 거. 호재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과거로 돌려서 2, 3년 전에 강남이 불 붙었어요. 왜 불 붙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강남의 아파트가 왜 올라갔어? 가만히 있는데 올라갔어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갔어요? 아니죠. 뭔가가 뗀 거죠. 불을 뗀 거예요. 불을 뗐는데 그 불을 뗀 게 뭐예요? 가장 큰 거가 우리가 얘기하면 강남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러니까 개포 2단지, 3단지가 분양에 성공함과 동시에 어디가 블랙스티지하고 더 H가 DH가 분양 성공하는 바람에 반포지구의 미분양이었었던 아파트들이 한순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피까지 붙었어요. 그 영향이 어디? 개포의 영향이 어디까지? 반포. 그리고 나서 반포 잠원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그 다음에 저쪽 강동에 있는 아파트들 몽땅 다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는. 왜? 진원지가 어디야? 강남에. 그리고 나서 서초가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개발, 호재가 안 좋았던 게 재건축돼서 바뀌니까 좋은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입지만 좋았던 아파트가 동네만 좋았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진짜로 뭐로 바뀐 거예요? 진짜 살기 좋은 아파트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요인. 시장의 대세 상승세. 우리가 얘기하면 대세 상승세냐. 아무리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IMF나 리먼 사태 때는 가격이 상승이 어려워요. 그거는 뭐예요? 대외적으로 전체적인 시세를 좌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세장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했는데, 경매하다가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IMF가 왔어요. 경매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IMF가 왔어요. IMF가 와서 IMF가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우리 영향만 갖고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7년에 지나가서 리먼 사태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리먼 사태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사실은. 미국발이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 자기네들이 금융 파생 상품을 무지하게 만들어내서 그거가 이제 부도난 거고. 자기네 누구한테? 가장 하층민한테 가장 높은 비율로 은행에서 돈을 계속 빌려준 거죠. 그게 터진 거죠. 서프라임이라는 게 가장 이제 낮은 하층민들에 대한 얘기. 그게 터지니까 우리한테 영향이 와서 우리가 10년의 암흑기가 또 7, 8년의 암흑기가 또 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데도 외세적 영향에 의해서 또 바뀌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가격에 주는 영향들은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일반적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류를 할 때. 그 다음에 형성 요인에서 지역적 요인하고 개별적 요인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거 얘기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요. 지금 사는 거는 우리가 무슨 가격에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가치로 사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한다는 건 언제를 하는 거야? 오늘 내가 계약을 하면 언제? 미래죠. 과거 거를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오늘 산다, 물건을 산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미래. 언제의 미래냐지. 그 미래 가치가 어떤 요소로 갈 거냐라는 거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격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은 가능하다. 왜?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어봤으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그동안 데이터가 쌓였어요. 쌓여서.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보면 과거 선배들이 박사과정을 하면 제일 문제가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왜? 최소한 일본어, 영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왜? 우리나라에는 박사 논문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죠. 국내에서 점점 쌓이니까 어때요? 데이터량이 많아.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인용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기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직도 이제 첨단이나 이런 쪽, 우리가 얘기하면 과학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외국어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는 과학기술의 그 최첨단 가는 건 하기받기가 어려워요. 그건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사회과학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인정을 많이 이제 해받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인정 못 받는 것들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학 박사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봐야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철학이라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서양 철학에서 우리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 두 가지. 우리나라 철학 뭐 한국 철학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건 별로 다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죠. 서양 철학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결국 투자는 뭐를 바라보는 거야? 현재 내가 얼만큼 싸게 사서 미래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내가 쟁취하느냐예요. 그걸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 미래 보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볼 거냐, 경제적으로 볼 거냐, 행정적 요인으로 볼 거냐죠. 결국 좀 내가 수익을 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시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은 미래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가 않아요. 남들 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남들 다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면 돼. 가장 쉬운 게 남들 많이 부동산 한다 할 때 부동산 하면 되고 남들 안 할 때 빨리 빠져나오면 돼. 그 빠져나오는 건 어떻게 해? 남들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심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 금방 알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촬영 기사님도 관심 별로 없죠. 관심 있어. 보통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 2000년대 초에는 대부분이 50대 시니어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이 경매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런 강의가 아니고 경매 강의 위주로 했는데 경매 강의를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후의 사람들, 전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자본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왔더니. 근데 지금은 30, 40대, 심하게는 20대. 지난번에 한남동에 왔을 때 제가 놀란 거는 95년생이 남자 대학생이 왔어. 학교 다니는 애야. 그것도 답사비가 적은 것도 아니야. 많은데 거기까지 왔어요. 자기 돈 내가지고 젊은 애가 놀랬어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게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스스로 내리셔야 돼요.
나는 역세권을 정의할 때 이렇게까지 내린다. 우리가 얘기하면 빌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역세권 강의, 역세권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여기에서 5분 이렇게 하면 자동차 타고 5분 가도 안다. 옛날 집들 보면 그 팜플렛 보면 여기에서 5분 그러는데 5분 동안 뛰어갔더니 땀 삐질삐질 나오고 반도 안 왔어. 뭐 이런 거죠. 누구 거리로 5분이냐. 가장 중요한 거가 그럼 누구 거리로 5분이냐는 거죠. 산악지형으로 5분이냐, 평지로 5분이냐. 이제 점점 여름이 다 돼가는데 평지로 갔을 때 5분과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5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메다수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역세권을 정의할 때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역세권을 정의할 때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여러분들이 역세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나 이런 걸 정의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그걸 자기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걸 기준을 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는 보통은 다 상업지예요. 상업지. 상업지가 보통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200m 정도를 넘어선 거리에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00m 정도에서 200m. 그런데 여기에 바로 입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시가 있어요. 어디? 과천. 과천을 가시면 여기서 튀어나오자마자 아파트 입구가 있어. 거기는 상업지가 없어요. 별로. 과천 같은 이게 독특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고 독특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도시들도 있어요. 여기서 튀어나오자마자 상업지 없이 바로 상가 없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경 200m 내외에 있는 것들은 초역세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 나오는데 200m 정도면 초역세권. 근데 400m 우리가 얘기하면 그 과천에서는 200m면 단지가 다른 데가 나와. 다른 단지가 나와. 거기도 사실은 역세권인데 상당히 괜찮은 단지가 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강남 쪽이에요. 강남 쪽. 그러니까 강남은 지하철 노선이나 이런 걸 따져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는 지점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애지가는 역이 다 나와. 여기. 내가 있는 지점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어떤 지하철 노선하고도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물론 내가 원하는 지하철 노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철 노선하고 만나게 돼 있는 게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는 살기 좋은 데가 어떤 거예요? 부자고 살기 좋았던 데. 과거에 평창동, 정릉, 뭐 한남동, 산꼭대기. 그죠? 그런 데는 뭐가 있어야 가? 버스로도 안 가. 꼭 차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차. 나도 우리 집도 차 있고 너도 차 있고 나도 차 있고 집이 네 명이 다 차가 있어. 그러니까 다니기가 쉬운 거죠. 근데 거기는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정도 살려면 진짜 부자가 되지 않고는 그 정도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은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뭐예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우선은 누가 부지런해야 돼요? 남편이 부지런해야 돼. 근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 바쁜데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별장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컨하우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컨하우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뭐냐면 춘천에 세컨하우스 갖고 있는 친구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가고 마당에 뭐 해요? 풀 뽑아야 돼요. 지금 가서 풀 뽑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고 와서 2주나 한 달 뒤에 가면 또 풀 뽑아야 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누가 놀러 온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집 빌려주고 자기는 집에 갈 일이 청소하러 가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세컨하우스에 대한 거가 그만큼 약해. 옛날에 세컨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졌죠. 자기 집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졌는데 요즘은 세컨하우스를 가보시면 15평짜리 뭐 이렇게 나와요. 조그맣게. 투룸 정도. 청소하기도 간단하게. 그리고 옛날에는 앞마당을 뭐냐면 다 잔디로 깔았는데 요즘은 다 뭐로 깔아? 돌이나 잡석을 깔아서 아예 풀을 안 뽑을게.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거기
청평 쪽에 있는데 춘천에 있는 친구가 있고 청평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친구는 건설회사를 하는 친구라서 가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일을 해놔. 근데 청평에 있는 친구는 사진작가인데 안 돼, 잘.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가 가서 작업을 해. 근데 거기다 하면서 뭐를 키웠냐면 닭을 키웠어요. 닭을 잡아먹겠다고. 닭이 이제 병아리 때는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크잖아요. 못 잡아.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그 닭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으면 되는데 아무도 못 잡아서 닭고기를 사갖고 와서 치킨을 사갖고 와서 먹었어요. 어쨌든 뭐 지금 그 정도.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